교재 310페이지 피시면 되시고요. 문제는 총 7문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는, 자, 없는 사업자가 아니고요. 있는 사업자네요. 자, 일반 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양수한 개인 사업자. 자, 여러분, 일반 과세 사업자한테 사업을 무엇하였다? 양수받았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M&A 했다. 또는 포괄적 양수도가 있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간이과세자 입장에서 일반 과세 사업자를 넘겨받으면 일반 과세자가 돼버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간이과세자가 되지 못해 여러분. 이 사람은 그대로 그냥 뭐가 된다? 일반 과세 사업자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여러분,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의 기준 금액이 얼마이죠? 직전 연도 수익 금액 또는 공급가의 금액이 얼마? 3억이에요. 3억 이상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로 가고 있죠? 직전 연도 부가세 포함 금액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이죠? 그럼 여러분 3억 이상자가 어떻게 간이과세자가 돼요? 안 되겠죠? 자, 손해사정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자, 손해사정 사업은 우리 뭐가 있다? 우리 배제하는 업종. 우리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배제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 배제 업종에 손해사정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그들은 무엇 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 못 내요. 자, 그런 것처럼 이런 배제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이들은 되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소매업은 됩니다. 다만 누구는 안 된다? 도매업은 또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소매는 되지만 도매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납부 의무면제제도. 자, 일반과세자는 납부 의무면제제도가 있다라고 배운 적 없어요, 여러분. 해당 없음이죠. 자, 근데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의무를 무엇 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오히려 냈던 돈이 있으면 더 돌려받기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자, 포기제도, 일반과세자는 포기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무엇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우리는 몇 년 동안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다? 3년 동안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3년이 지나야만 우리 다시 간이로 돌아올 수 있었죠. 자, 영세율의 적용, 일반과세자 적용 가능하고요. 간이과세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치에 따른 공제. 자,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치가 있으면 우리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자, 간이과세자도 우리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죠, 여러분. 2021년도 7월 1일자부터는 내가 사가지고 온 매입가액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매입가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다. 라고 했고요. 거기에 몇 프로? 5%를 공제세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공제 가능합니다. 답은 몇 번인가요? 옳지 않은 거 4번이죠. 자,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특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틀린 것은 자,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고서를 열어보면 아예 영세율란이 따로 있었습니다.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법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신용카드 매출세 공제는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만 가능. 일단은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개인 사업자 중에 10억 초과자는 안 돼요.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간이과세자는 뭐가 없다? 환급이라는 제도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했었고요. 자, 도매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배제업종이 있었습니다. 그 배제업종 제가 기억해달라는 대표적인 게 있었죠, 여러분. 우리 광업 안 된다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제조업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는 또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자점업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또 누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도매업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업종 기억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매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간이과세제 못 들어간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이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이 얘기가 나오면 마음속으로 누구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 자, 이렇게 같이 기억하는 게 맞겠죠. 자, 두 번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신규로 음식점 사업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보시면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을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식점 자체를 놓고 보면 음식점 사업 자체를 놓고 보면 이 부분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요것만 놓고 보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신규로 간이과세자를 내려고 할 때 내가 벌써 하고 있었던 사업이 일반과세자였다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죠, 여러분? 그래서 틀린 건 2번입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점 사업을 내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간이가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된다?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없다. 자,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고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부가가치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들이 내야 되는 납부 또는 매출이라고 했었던 부분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게 무엇이 우리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하고 다르다는 거죠.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곱하기 무엇이다. 10%를 직접 계산하고 끝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우리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 우리 국가가 공시하는 업종별 무엇이 있다. 부가가치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율을 곱한 거에 몇 프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10%란 건 동일한 거예요. 요게 중간에 붙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답은 정리가 됐죠, 여러분? 몇 번이요? 2번이 잘못됐어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직전 1억년에 여러분 1억년이라는 건 달력에 나와져 있는 걸 표현할 때 역이란 표현을 써요. 그럼 직전 1억년이니까 뭐로 보시면 된다? 전년도 1월부터 12월을 보시면 되겠죠. 또는 대부분 이제 1억년 표현 쓸 때요. 일정한 시점을 본인이 정해버리면 그 시점부터 역산해서 1년을 계산한다고 표현할 때도 쓰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얼마?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8천만 원으로 금년도부터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간이과세의 포기는 포기하고자 하는 달에 전달 마지막 날까지 하여야 한다. 그죠? 포기하고자 하는 달에 우리 마지막 날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반과세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되고자 하는 달에 전달 말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라도 모든 과산세는 부과한다. 여러분, 여기서 함정은 모든 자였어요. 자, 우리가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우리 12월 31일까지 1년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아니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우리 무슨 부분? 우리 납부에 대한
부분을 무엇 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의무는 면제하지만 가산세가 나오는 게 있었죠. 네, 모든 가산세를 부과한다. 미만 경우라도 모든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렇진 않았어요, 여러분. 가산세를 또 면제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산세를 면제한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 가산세 면제 부분에 또 다시 무슨 부분이 있다. 예외적으로 우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안 내서 우리 미등록 가산세가 있었다라면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가산세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산세가 면제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중에 누구는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 적용하고요. 그리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내가 재고납부에 대한 납부세액이 있었다면 그거는 또 내야 된다고 했죠. 납부 의무를 면제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3번이 잘못된 거 여러분. 틀린 거. 모든 가산세 부과는 아니에요. 미등록 가산세만 적용한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이과세자는 어떤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환급이란 표현은 매출세, 소위 말해서 납부세액이 있었는데 그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뺀다. 근데 그 공제세액이 더 크다라면 우리는 지금 현재 돈을 우리 공제세액이 더 크다라면 돌려받느냐 이 얘기거든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예정 고지 또는 예정 부가기간에 고지에서 냈던 돈이 있다. 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가 되니까 돌려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그런 식의 상황들이 있었다라면 돌려는 받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매출색, 매입색 비교하는 것처럼 매입색이 더 커서 공제색이 더 커서 돌려받는다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공급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자, 간이과세자의 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여기가 틀렸네, 여러분. 12월 며칠까지? 31일까지이다. 틀린 건 2번이네요.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금방 정리가 되죠. 자, 세 번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세무서장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신고를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이 아닌 한 부가가치세율은 몇 프로이다? 우리 10%를 적용한다. 7번째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점 업을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이고요.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를 세액공제한다.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1.3% 연간 한도 1,000만 원. 자,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것부터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을 무엇해야 된다? 배제. 그렇죠? 6월 30일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7월 1일부터는 의제매입세 공제는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서 삭제시켜버렸죠. 배제 맞습니다. 자, 사업과 관련 있는 주방 설비를 구입하고요.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전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게 잘못됐네요, 여러분. 우리 전액공제 못 받아, 여러분. 일반과세자는 전액공제 받겠죠. 근데 간이과세자는 내가 사가지고 오는데 부담했던 매입 금액이 있을 것이다. 또는 매입가액이 있을 것이다. 부가세 포함금액이라고 했고요. 그 부분에 몇 프로만 공제받는다? 우리 7월 1일자부터는 5%. 자, 그리고 6월 30일까지는 몇 프로를 우리 무슨 부분? 내가 사가지고 왔던 매입세액에 여러분 이게 6월 30일자는요. 매입 금액이 아니에요.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매입세액에 얼마만큼만 공제해 주겠다?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는 건 6월 30일까지이고요. 7월 1일자부터는 5%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그 다음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우리 지금 현재 4,800만 원 이상부터 얼마까지? 8,000만 원 미만자까지 간이과세제 들어오는데 그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상대편이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고 요구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이거 거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올바르지 않다? 3번. 전액공제는 없어요,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자, 이렇게 해서 간이과세자 관련된 부분까지 모두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 이론 쪽은 전 챕터가 다 끝난 거죠, 여러분. 네, 우리 이제 전산실무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